자,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총재가 딱 지명되고 나서 하는 그 첫마디, 이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현송 후보자의 첫 기자회견 발언을 아주 샅샅이 뜯어보면서요, 그의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현송 후보자, 그의 발언에는 과연 어떤 속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가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예상대로 기자들의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보십니까? 신 후보자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의 시선은 국내가 아니라 저 멀리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꼽은 가장 시급한 단기 리스크, 바로 중동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중동이 문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 주목한 건 그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연쇄적인 파급 효과였어요. 자, 보세요. 그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갈등이 심해지면 곧바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겠죠? 그럼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물가를 막 끌어올리고요. 결국엔 경제 성장까지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불안해지고 성장도 꺾일 수 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 거죠. 물론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런 외부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바로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 환율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가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시각은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달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땠나요? 환율이 오른다 하면 바로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본 유출부터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신 후보자는 이런 공시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낡은 생각이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달러 유동성이라는 핵심 개념에 있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이 아주 양호하다고 진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달러가 충분히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달러가 없어서 환율이 뛰면 쩔쩔매던 시절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외국인 투자 자금 같은 게 꾸준히 들어오면서 외부 충격을 막아줄 일종의 튼튼한 방어막이 생긴 셈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숫자 자체가 곧바로 위험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경제 진단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정책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겠죠.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매파냐? 아니면 그래도 성장이 먼저라는 비둘기파냐? 시장은 늘 이걸 궁금해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런 흑백 논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답변 속에 그의 정책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는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처방을 내리듯이 경제 상황 전체의 흐름을 읽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경직된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유연한 정책 철학은 자연스럽게 소통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창용 현 총재가 시장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신 후보자에게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신 후보자는 일단 전임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임자의 공을 먼저 인정하면서도 그는 소통이라는 것을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수단,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소통을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가 그냥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이나 시장의 기대 심리와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현송 후보자는요, 일단 대외 리스크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시각을 보여줬고요. 또 매파나 비둘기파 같은 이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소통을 정책의 핵심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요즘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잘 맞는 리더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